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지역의 청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지역 탈출이 가속화해서 가히 엑소더스라고 할 만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실업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 화제에서는 청년 실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의 단초는 있는 것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규 원광대 산학협력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경호 익산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청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데요. 지역에서 이제 청년 문제에 고심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시니까 특히 이제 산학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업이랄지 취업이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그런 분이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이 청년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걸 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청년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 많이 떠올리기는 하는데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할 현재로서는 지역의 손님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의 어떤 젊은 주체가 아니라 손님에 불과하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의원님이시니까 지역에서 청년이라는 의미, 청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네, 청년은 어떤 그 도시가 생존해 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 소비 향상을 일으키는 가장 주역이 되고 있고요. 지역 내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사회 전반적인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청년이 없으면은 도시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청년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가 아니냐. 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이 청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이 있고 없고가 도시의 어떤 미래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이제 송 교수님께서는 지역의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청년들의 문제에 지금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학에서는 이 지역의 청년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손님이란 말로 간단하게 감히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그 청년 문제는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고3생, 즉 대학을 입학하게 될 입학 자원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60만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2, 3년 뒤면은 그 숫자가 40만 대로 무려 3분의 1이 소멸되는 네. 그야말로 그 대학의 위기이자 지역의 또 위기가 같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겠고요. 또한 이 청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역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 가장 큰 경로 중에 하나가 대학의 입학생들, 타지에서 들어오는 이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외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도록 하고 또 유입된 청년들이 졸업 후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대학과 지역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중심 기지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죠.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대학이 이제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지역이 이제 튼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그 어떤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청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많이 있겠지만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년의 실업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지역적으로 보면은 특히 우리 지역, 익산, 뭐 군산 이들 지역을 보면은 청년이 참 떠나가는 청년이 되고 있다. 떠나가는 지역이 되고 있다. 참 심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최근 그 통계 자료에서 이런 것을 증명하고 있죠, 장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북 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감소 요인으로서 우리 그 익산시 같은 경우도 넥솔론이라는 중견 업체가 작년에 도산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GM대우가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대규모 제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임금 수준이 높았던 지역 내 제조업들이 이렇게 도산을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가 대폭 감소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면서 점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통계적으로도 이제 청년 일자리 감소의 개수가 몇천 개씩 되고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는 것을 이제 선거의 어떤 공약으로 내걸고 그래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정은율 익산시장도 이른바 그 청년이 잘 사는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정책을 보게 되면 청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장 의원님 지금 그 시의회 네. 특히 행자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 청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은 굉장히 그 인식을 그 행정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정원일 시장께서도 이 공약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현재 추진 상황을 그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각 실행 그 부서에서 실행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청년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보니까 민생경제과에 한 12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9개 정도가 청년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예산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액 12로 2016년부터 네. 익산시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뭐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한 9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도비와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청년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네. 이제 세부 내용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정리가 돼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과 육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그 검토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공약 사업에 대한 것들을 현재 지금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청년 일자리를 지원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에 뭐 다른 정책들은 대부분 뭐 일시적인 지원, 예전 재원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는 좀 언발의 오줌 누기 식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되지 않느냐, 되고 있지는 않다. 아마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지역 청년들을 외부에서 데리고 유입되는 효과는 없을지언정 좀 못 나가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은 지금 그런 정책의 효과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청년 사업들도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청년들이 그 문화, 그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단순하게 익산에 있는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나 여성들까지 포함을 한 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내년에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오늘도 그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익산시에서도 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좀 맞춰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청년, 중장년, 여성 이런 형태로 좀 그 세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역의 산업이 튼튼해야 이런 네트워크가 되든 아니면 일자리 뭐 지원을 하든 그래야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역 산업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의 문제, 우선 저변이 되는 이 산업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송 교수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접 뭐 취업 전선도 해보고 네. 창업 전선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역의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이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업과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과의 그 눈높이가 또 네. 맞지 않는 이런 미스매치 문제까지도 또 겹쳐져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산업 위주의 기획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대학과 지역 그리고 산업체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 특히 우리 새로운 문정부 들어서 지방 분권을 또 강조하고 계시고 시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이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어야지만 지방 분권도 우리가 수용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이런 지역의 산업 문제, 지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같이 좀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청년 실업 문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 내에 어떤 그 일자리를 담당을 했던 제조업들이 무너짐으로써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업이나 재취업들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지역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과 행정이 좀 그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들을 좀 발굴을 좀 해서 대학에서는 영부 인력과 청년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도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들이 그쪽 그런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에 적절하게 지원이 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좀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연구 인력, 이런 인프라들, 그다음에 그 청년 자원들, 이 자원들이 지금 그 외부로 나가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 대학의 어떤 그 이런 일자리 문제로 이제 얘기가 넘어왔습니다. 이 원광대는 이제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대표적인 것이 이제 1학과 1기업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좀 네.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지금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때 일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그냥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일단은 그 창업가 정신이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추종자형 경제에서 선도자형 경제로 바뀌어야 되는 시기에 이 창업가 정신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다음 사회적으로도 정부 주도로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사회 주역이 되었을 때 창의적인 마인드로서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25세까지 공부를 하고 28세에 보통 첫 직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또 평균 25세를 하고 정년 후에 또 25세 해가지고 총 78세 정도가 평균으로 이렇게 일생을 보는데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 100세로 되면서 제2의 그 인생 설계가 필요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되어서 정년 후에 창업을 할 때 창업가 마인드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전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창업가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1학과 1창업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했고요.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1학과 1창업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효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좀 성급한 단기적인 성과라고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매년 한 8개 기업 정도가 학생 창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지만은 그 창업으로 인한 어떤 단기적인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 이전에 우리는 그 창업가 마인드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중요한 효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역시 이제 젊은 학생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마인드를 주입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좀 넓히는 데는 효과가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창업 지원단 그리고 여러 가지 링크 사업단 등 뭐 여러 가지 그 대학 내에 그런 기구들을 구성을 해서 대학과 이 기업체들과 연관을 해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교육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대학에서는 지금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 강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강좌는 보통 창업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학교 교수님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그 특강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창업을 한번 기획하고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을 모아다가 또 이런 창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창업 캠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창창 청년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네. 학과마다 이 학생회가 있는데 이 학생회가 스스로 이제는 일반적인 그런 학생회가 아니라 창업을 목적으로 한 어떤 동아리화를 좀 한번 시도를 스스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창직 창업 청년단 이래가지고 좀 줄임말로 창창 청년단을 결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율적인 그런 창업 마인드가 학생들 사이에서 녹아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학생들이 직접 창업하고 있는 뭐 숫자랄지 뭐 그런 업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지는 그것도 좀 뭐 한두 개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일학과 일창업 그 캠페인을 통해서 매년 뭐 20개 내외 정도의 동아리들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매년 8개에서 10개 정도. 그래서 현재 대학 내에 파악하기로는 10여 개가 지금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매출이나 고용 면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의 이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에게 창업의 어떤 주체성, 창업 마인드를 이제 확산시키는 데는 좋은 실험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원광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도 말하자면은 이런 그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은율 시장께서 네. 공약도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과 시가 힘을 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현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익산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속해 있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그 우리 송 교수님을 통해서 뭐 창업지원단, 링크사업단 이런 그 단체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이런 그 창업지원단과 그 링크사업단과 그다음에 대상 청년들 그리고 익산의 행정과 시의회가 같이 참여하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논의들이 나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수립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자체는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기존의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신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신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기존의 청년들이 뭐 자영업 분야,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야 쪽으로도 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자영업 시장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니라 좀 다른 새로운 아이템들을 가지고 창업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런 그 논의 체계에서 좀 만들어가고 대학에서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인력이라고 하는 힘과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인력과 그 아이디어를 네. 같이 정책화해서 현실에 맞는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송 교수님께서도 이게 행정과 이게 대학이 손을 잡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도 물론 우리 대학생들의 그 기업가 마인드, 창업가 마인드를 심어주는 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 창업 보육,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사업단에서는 주로 대학생 위주의 창업 교육, 그다음에 창업 지원단에서는 일반인, 시민들 위주의 어떤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역할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창업가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지원을 대학과 함께 모색을 하고 또한 시민들에 대한 이 창업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그 선진국에서 시행된 그 연구에 의하면은 50세 이상의 창업자 수가 25세 미만의 창업자 수의 2배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창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남성 같은 경우에 55세에서 지금 점점 고령화돼서 그것도 64세 때 창업이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미국 오레건 대학에서는 그 50세의 경쟁력이 최고조에 오른다.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활력과 동기가 최고조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57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년 창업의 그 중요성이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의 어떠한 그 경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청년 창업보다는 중년 창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중년이 처음부터 중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의 중년을 창업할 수 있는 중년을 키우기 위한 청년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와 대학이 협력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업 생태계, 창업 마인드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년의 창업 지원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시 이제 중년들이 인생의 어떤 경험도 많고, 조직과 그리고 경제 생활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여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네, 맞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점들을 중년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할 때도 그런 효과가, 실패할 확률도 확실히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이 창업을 통해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텐데, 정말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 네. 지금 그 사회복지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질 청년 일자리들을 확보하는 정책들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사회복지 공공 분야와 새로운 복지 일자리를 34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문정부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공 분야의 서비스는 앞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께서 이런 그 제안들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요, 복지 일자리를 늘리는 5가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지금은 그 2교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3교대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 다음에 돌봄 영역에 사회복지사를 의무 배치하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교정시설이나 학교 영역에 사회복지사를 좀 확대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동 및 노인 학대 예방의 전담 인력을 좀 확대하자라는 내용하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공 분야 일자리들을 복지 서비스와 함께 그 사회적 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익산시에서도 이 정부의 기조와 좀 맞춰서 이런 그 공공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그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식품 클러스터라든지 산단에 지금 새로운 그 입주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역 입주 기업하고 연계를 한 청년 고용, 여기서 익산시 행정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청년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고를 좀 하고, 그들에게 만약에 청년 고용이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방식들도 기존에 있는 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역의 기업들과 대학 학생들의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는 이제 미스매치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큰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 문제의 기본은 이제 주로 일자리 문제에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또 이것이 전부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아까 모두의 그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이 손님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이 지역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도 심어주고 내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되면 좀 활동과 이 생각이 변하면 그 과정에서 뭔가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지역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 교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 하여튼 우리 대학도 지역에 좀 더 예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많은 관심을 예전보다 가지고 계신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익산에 자랑스러운 원광대학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모델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외부에서 특히 외지에서 오는 이 손님으로만 생각을 하되 실제로 손님으로서 대접은 잘 하고 있느냐, 이 단적인 예로 사실은 각 대학, 지방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워지니까 지자체에서 전부 버스를 대학 캠퍼스로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의 원광대학은 아직 버스 정류장 또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정류장이 경유하고 있지 않다. 이게 과연 손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런 건 하나의 예고요. 이렇게 지역에서 좀 더 대학에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애정스러운 우리 익산에 좀 더 남아서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창업을 통해서 또 역시 저는 창업 익산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중년 창업의 본거지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고용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또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남은 우리 미래사회 주역 청년들이 나중에 또 시기가 되면 또 새로운 창업을 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참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지역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야 넓혀줄 수 있는 것인지 장 의원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방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손님으로서 왔다가 가는 존재로서는 절대로 지역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본인이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지역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행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진행을 많이 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그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도화를 좀 하고요. 청년들의 의견이 시의 행정이나 아니면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년들이 객체로서 익산을 떠나가지 않도록 시 행정이나 물론 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같이 노력을 해서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의 청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오늘 그야말로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그 앞으로 많은 어떤 그 토론의 장을 여는 자리로서 이 마무리 말씀으로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정리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아무래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AI와 로봇이 현재의 많은 그 직업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만 일자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런 그 미래에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결코 그것이 빠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시키는 청년들이 실제로 그 직업에 들어가서 사회에 기여할 때는 앞으로 10년 이후가 될 테니까 10년 전에 준비를 해야 제 시기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역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는 오늘 토론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경호 의원님. 네. 청년 일자리 정책이 그 단순하게 일자리에 국한이 되지 않고요.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년 활동 지원 계획들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속해 있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인프라 구축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실감을 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시 의회는 이를 위해서 원광대학교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문규 단장님 그리고 장경호 익산시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